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2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파키스탄에 가는 이유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지난 2월 17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일요일 첫 번째 방문 국가인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에 도착해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빈 살만 왕세자를 태우고 공항에서 자신의 총리 관저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각별한 성의를 보였습니다. 작년 8월에 집권한 임란 칸 총리는 그간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면서 외빈의 총리 관저 방문 행사를 일체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의 예외를 두었고 심지어 임시 공휴일로 선포해서 환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파키스탄은 형제 국가인 부자나라 사우디를 단단히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에 외환 보유고가 8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던 파키스탄은 사우디 정부가 약속한 6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수혈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막으면서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 말에 당시 차관으로 30억 달러를 제공하고 원유 수입 대금 지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3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뿐 아니라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빈 살만 왕세자에게도 이번 파키스탄 방문은 여러모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사우디 언론인 카쇼기 또는 카슈크지라고도 합니다. 카쇼기 암살 사건 이후에 미국과 서방은 빈 살만 왕세자를 암살 명령의 배후 인물로 지목하고 수시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새로운 사우디를 이끄는 개혁 전도사라는 찬사를 받아온 빈 살만 왕세자는 순식간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왕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의 암살 연루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서서히 이미지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사우디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및 튀니지 순방을 마치고 이어서 11월 30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트럼프 대통령 및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뜨거운 악수를 나눔으로써 일단 국제 무대에 성공적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빈 살만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 언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세적 대응보다는 서방을 향해서 공세적인 외교 카드를 뽑아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사우디는 작년 12월 말에 아브라임 알 아사프 전 재무장관을 새로운 외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외교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신임 아사프 외무장관은 20년간 재무장관을 지낸 경력에다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사우디 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는 노련한 인물입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빈 살만의 2019년도 첫 번째 해외 순방을 미국과 대척 관계에 있거나 또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순방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파키스탄에 도착한 빈 살만 왕세자는 파키스탄 해안 도시 과다리에 100억 달러 규모의 정유 및 석유 화학단지 건설 등 총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순방 이전에 알려졌던 120억 달러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감옥에 수감 중인 약 3천여 명의 파키스탄 근로자 중에서 2170명을 즉시 석방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임란 칸 총리의 국내 입지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일하고 있는 250만 명의 파키스탄 근로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파키스탄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신임 임란 칸 총리는 빈 살만 왕세자의 호의에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을 사우디 주재 파키스탄 대사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면서 형제 국가인 파키스탄 국민을 사우디 국민과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 관계는 보통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군부 간의 협력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끈끈합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의 2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자인 사우디 왕가의 보호를 위해서 6만 5천 명의 군인을 사우디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과거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당시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자 1일 5만 배럴의 원유를 무상 공급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파키스탄의 핵폭탄을 이슬람의 핵폭탄이라는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100여 개의 핵폭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우디는 시아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에 중동의 맹주로서의 사우디의 위상이 급속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신임 사우디 국왕의 제위에 오르거나 파키스탄의 새로운 총리가 등장하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양국 간 핵협력을 재확인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집권한 임란 칸 총리는 10월 리야드에서 개최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의 참석차 사우디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는 왕세자 책봉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최고 지도자는 리야드와 이슬람아바드 회동을 통해서 핵 합의를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는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도 수시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작년 3월 미국 CBS와의 기자회견에서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미 의회와 미 언론에 대해서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향후 20년에서 25년간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총 16개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원설 수주 계획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웃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지원과 통제하에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엊그제 화요일 2월 19일에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안보 관계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원전 건설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미 의회의 승인 없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는 핵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원전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뿐 아니라 핵무기 역시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경우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우디에 배치하고 이를 파키스탄군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NPT, 즉 핵 비확산 조약을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확장 억제 정책에 따라서 NPT 가입국인 독일과 터키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논리입니다. 파키스탄으로서도 가상적국인 인도와의 전쟁 발발 시 인도로부터 선제 핵 공격을 받더라도 사우디에 옮겨놓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인도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이란의 핵폭탄 개발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예 파키스탄으로부터 핵 탄두를 넘겨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둥퐁 21 중거리 미사일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언제든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이란 못지않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이란 압박 전선의 핵심 축을 이루는 사우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핵 문제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파키스탄과 인도 방문에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파키스탄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도에서는 향후 2년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4일 인도 카시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파키스탄 테러 단체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사우디의 온전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부분입니다. 인도 모디 총리 역시 빈 살만 왕세자를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디 총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한 뜨거운 포옹을 통해서
인도와 사우디 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이 한창인 중국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 살만 왕세자 맞이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우디로서도 중국은 이미 자국산 원유의 최대 도입 국가이고 유사시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중국 방문을 통해서 작년 10월 카쇼크지 피살 사건 이후 실추된 사우디의 위상을 상당 부분 재건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에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를 축으로 하는 대이란 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 포기 의사가 없는 사우디를 통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가운데 원전 수출과 핵무기 제조 가능성 사이에서 더 오래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쇼크지 사건 이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우디, 파키스탄, 인도, 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권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동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